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해보면 이렇게 은은한 미소가 생기는 건 사회적 가치만을 노리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월 얼마 남아야 이 사업을 계속할까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 안 해본 이야기들이거든요. 월 100만 원이라도 벌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0만 원을 벌었어요. 급여일은 자주 옵니다. 90만 원 급여 나갔어요. 10만 원 남았네요. 이거 갖고 회식하려고 했더니 이제 뭐 소득세, 원천세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벌어지면 이제는 빚내서 세금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청년 창업이기 때문에 30%, 50%씩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그 바운더리가 넘어가면 그건 다 경비로 처리가 돼야 해요. 미리 이거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튜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벌어놓고 얼마를 세이브하겠다. 여기까지 계산을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앞서도 새로운 것들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창업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파일로팅 한다라고 얘기하고 피보팅이라는 얘기를 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의 가능성, 아이템에 검증하는 부분들을 비영리로 테스트를 하되 비영리도 수익이 남아야 비영리입니다. 사회전체도 비영리라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운영 비용대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더 나가보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이상치를 놓고 운동은 하지만 얘가 운동한다고 저렇게 되나요? 되고 싶겠죠. 싶은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단계 점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목표를 또 잡아야 되겠죠. 미션을 계속 바꾸는 작업들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비전을 계속 바꾸고 그 다음 목표 설정을 하고 로드맵을 바꾸는 작업을 3년, 6년, 9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빅피처 하나 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장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공유 드립니다. 창업자들 밖에서 미디어에서 얘기합니다. 굉장한 도전을 하셨고 성공하셨네요. 네, 도전적이죠. 위험합니다. 저 도전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런 거 있으면 좋죠. 좋은데 기존의 문화, 관성을 떨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창업도 저렇게 위험하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더 위험함을 노리게 됩니다. 베팅이 자꾸 생기게 돼요. 물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는 눈에 확 튀죠. 그런데 투자자도 저 위험한 걸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저 끝에 가면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뒤로 못 와요. 네, 이런 것처럼 조금은 안정적인 구조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사업 설계, 사업 고도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IR을 하면서 기업 소개 자료들도 잘 만드실 텐데 이렇게 좋은 평탄한 길들을 잘 디자인하지만 고객은 이 길로 안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짜준 길로 절대 안 다닙니다. 어찌됐건 사이드로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한 분이 이제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세요. 또 이제 해외 나가면 머리 자르는 거, 머리 커팅, 그다음에 미용과 관련된 비용 드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뭐 5,000원, 10,000원이면 또 좀 심한 데는 30,000원씩은 받겠지만 밖에 나가면 적금 깨고 미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다들 덥수룩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머리를 자르거나 그냥 아저씨 같은 확 밀어버리는 그런 구조들이 돼 있을 텐데 패셔너블한 사람들,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 이건 업종 때문에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요. 변호사인데 더벅머리거나 아니면 전문 직종인데 머리를 따가지고 상투를 틀고 있거나 약간 넌센스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특수 집단, 특수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먼저 소구하고 그 부분들을 조금은
고객님도 변호사처럼 깔끔하게 생활해보고 싶습니까? 헤어스타일부터 바꾸세요. 그럼 네, 저 법대 시험 준비해요. 그럼 머리 한번 변호사 스타일로 깎아봐야 되는 거죠. 전 연예인나 보고 싶어요. 그럼 머리 물 들여야죠. 네, 변호사처럼 머리 그렇게 해놓으면 안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서비스들, 그게 메인일 수 있습니다. 자르는 거,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 한 분은 기존에 이렇게 깔아놓은 사업체들하고 어떻게 경계를 유지할 것인가, 함께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엉뚱한 고객이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고객이라고 설정했는데 엉뚱한 사람의 혜택을 보게 돼요. 답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피보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쟤는 돈을 낼 생각이 없어요. 묻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설정한 상태로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좀 더 다양하게,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하게 좀 관찰하고 설정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려봅니다. 또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목표라는 걸 하나 잡으셔야 돼요. 성공이 어떤 기준을 성공이라고 하십니까? 전 얼마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세금 다 내고 급여 다 주고 그냥 현찰로 집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금액, 과연 그럴까요? 창업을 하셨으면 1년차, 3년차, 9년차 또는 10몇 년차 목표가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겁니다. 우린 100억 벌게요. 1년차에 100억 벌었어요. 2년차에 또 100억 벌게요. 무슨 의미 있습니까? 1년차에는 1억 벌더라도 3년차에는 3억 벌고 순차적으로 계속 커지는 작업해야 되는데 종업원 수는 기하급수로 커지면 그건 버는 건 아니에요. 상황들을 맞춰서 목표를 조금은 구별해서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달성에 대한, 성취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넘어가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가 IR이고 투자를 받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받는 분들 많이 상담을 해보면 투자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떼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갚아야지라고 하면 투자자가 굳이 그런 걸 왜 얘기하시냐. 벌어서 갚겠다. 언제 벌 건데. 때 되면? 네, 그럼 절대 안 합니다. 100% 회수합니다. 투자금은 어찌 보면 사채라고 보셔야 합니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걸 많이 받았다라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던데 인생 참 힘들구나. 50억씩 투자 받을 정도면 힘든가 보다 라고 보셔야지 50억 나도 저거 받고 싶다. 네, 왜 그렇게 사셔야 하나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좋은 상황들은 매각입니다. M&A 이슈예요. 지금 현재 기업을 내가 5억, 10억에 팔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거로 넘어가야죠. 전문 창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합니다. 투자 내용을 자금을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건 기업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창업을 해서 기업으로 넘어가실 거라면 회계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 넣고 얼마 버는지 또 얼마 남은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세테크를 할 것인지 세무, 회계, 노무, 법무, 행정 이런 부분들 계속 도와드리는 게 조직화라는 얘기를 계속 돕는 겁니다. 사람 많이 뽑아서 1등 하는 구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군대가 1등 할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들은 예상할 수 있다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적게 벌어도 알차게 남으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목표를 조금은 현실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